오늘 코스피 시장은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지난 며칠간의 부진을 씻어내고 3거래일 만에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 업종을 향한 저가 매수세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불러온 강력한 훈풍이었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이자 6월 반도체 수출 수치가 공개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반도체 주도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섹터는 참 많은 노이즈에 시달려 했습니다. 애플의 반도체 비용 부담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우려부터 시작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둘러싼 담합 관련 소송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는 만큼 시장이 조금 흔들리자 대기하고 있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반도체 업종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전날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과 전력기기 업종이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훈풍 속에서 글로벌 대형 기업과 무려 4,540억 원 규모의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삼성전기는 오늘 하루에만 7% 이상 폭등하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스퀘어 역시 나란히 3%대 강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지수 상승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수급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조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팔아치운 총 금액만 무려 2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숫자만 보면 당장이라도 시장이 붕괴할 것 같은 거대한 엑소더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찐 전문가들은 이 28조 원의 매도 폭탄을 한국 시장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급등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리밸런싱, 즉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맹목적으로 주식을 던진 것이 아니라 실적은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 저평가된 기계, 화학, 건설, IT, 가전 업종을 아래에서 조용히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를 덜어낸 자금으로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LG이노텍, 두산, 대덕전자, HD현대중공업 등 실적 기반의 우량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즉, 지금의 외국인 매도세는 반도체 업황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메이저 자금이 영리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숨고르기 과정일 뿐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의 오해를 풀었다면 이제 하반기 증시를 뒤흔들 가장 거대한 변수이자 시장의 코끼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도 폭탄 이슈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당장 수십조 원 규모의 묻지마 매도세가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올해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의 엄청난 상승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5% 이상인 종목 중에서 무려 7개 기업의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중 4개 종목은 200% 이상, 3개 종목은 무려 30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국민연금의 보유금액 1위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동안 무려 178% 이상 상승하며 연금의 포트폴리오 볼륨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보유금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307% 폭등했고 3위와 4위인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역시 각각 361%, 75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녀석들이 단기간에 폭등해버리니 연금 입장에서는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설정해둔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20.8%입니다. 허용 범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두 더한다고 해도 그들이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계치는 28.8%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주식이 좋고 더 오를 것 같아도 기금 운용의 원칙상 이 절대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이 한계치가 이미 깨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가 8,500선에 머물러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9.6%에 달하고 만약 지수가 부천선을 돌파한다면 무려 30.8%까지 치솟아 최대 허용 범위를 완전히 초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시장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허용 범위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도해야 할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지수가 8,500선일 경우 적게는 14조 원에서 많게는 51조 원의 주식을 팔아야 하고 만약 지수가 부천선으로 간다면 매도 압박 규모는 최대 74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전체를 짓누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주식을 전부 내다 팔고 하락장에 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레 겁을 먹고 패닉 셀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십조 원의 물량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자신들의 매도가 시장에 미칠 파국적인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월간, 일간 단위로 리밸런싱 매도 한도를 철저하게 정해두고 움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리밸런싱 한도마저 축소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실제 매도 물량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철저하게 분할되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하루아침에 지수를 붕괴시키는 폭락의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복기해보면 그들은 이미 올해 내내 국내 증시에서 조용히 순매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4월 1조 2천억 원, 5월 2조 3천억 원, 그리고 지난달에도 2조 1천억 원 이상을 기계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증시가 급등하는 타이밍에 맞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비중 조절을 진행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리밸런싱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종목들, 즉 국민연금 보유금액이 많으면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대형주들이 집중적인 비중 조절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랠리를 주도하며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기계적인 매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 자체보다 그 거대한 물량을 누가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수급의 주체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외국인의 매도와 국민연금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겹치더라도 대기하고 있던 개인이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충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 자체가 반도체 업황의 본질적인 하락을 부르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눠서 팔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와중에 뚜렷하게 이를 방어해줄 매수 주체가 실종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 반도체 주주분들은 이 복잡한 수급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흔들림 없는 멘탈 유지입니다.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려 내 소중한 주식을 바닥에서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품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본질적인 산업의 성장 동력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하는 역발상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수출 데이터가 좋고 실적 전망이 눈부신데도 불구하고 오직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비중 조절 탓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짓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급의 엇박자가 만들어낸 아주 매력적인 박앤세일 구간이 열린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수급 고임은 항상 최적의 매수 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쏟아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선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장중 수급 데이터를 집요하게 추적
추적해야 합니다. 28조 원을 팔아치우며 리밸런싱을 진행 중인 외국인 자금이 어느 시점에 다시 삼성전자로 뱃머리를 돌리는지, 혹은 국민연금이 뱉어내는 물량을 대기하던 매수세가 얼마나 탄탄하게 소화해내고 지지선을 구축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포착되는 바로 그 눌림목이 우리가 비중을 실어야 할 승부처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수급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가치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 교차로 인해 단기적인 마찰열이 발생하고 있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핵심 물량은 계좌 깊숙이 묻어두고 인내하시되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시장의 헛스윙을 나의 타격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급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국민연금의 물량 공세와 외국인의 리밸런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전체의 자금 판도를 1분 1초 단위로 정확히 읽어내는 눈이 필수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거대한 머니무브를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연기금이 뱉어내는 대형주 물량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진짜 돈의 흐름을 저와 함께 가장 빠르게 체크하며 스마트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